안녕하세요. 법률톡톡입니다. 여러분, 구하라법 많이 들어보셨죠? 인기 연예인이었던 고 구하라 씨가 남긴 상속 재산이 있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사라진 친모가 나타나서 나한테도 상속을 절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가족 간의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속법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 유류분 관련해서 좀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톡톡에서 유류분과 관련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네네. 제가 변호사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달고 나왔습니다. 멋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네. 유류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70년대부터 이제 인정되기 시작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유언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이제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는 반면에 이제 한 자녀에게만 모두 다 이제 말하자면 몰빵 해줬을 경우에 못 받은 이제 자녀들은 속상해요. 너무 그렇죠. 화가 나고 나도 자식인데 왜 하나도 안 주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70년대 정도 해서는 이제 생계가 어려운 자녀들도 많았어요. 장남에게만 모두 다 가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은 정말 이제 살아갈 방법조차 없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입법이 됐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법정 이제 상속 지분의 절반, 2분의 1까지는 이제 받을 수가 이제 있는 제도를 말하고요. 이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유류분을 못 받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소송전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나요?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있어요. 아직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장남에 대한 그리고 이제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좀 선호 사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유류분을 대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망인께서 이제 장남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는 경향이 있으셔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면 그거에 합당한 어떤 것을 해주면 다른 자녀들이 꼭 재산을 더 받겠다고 유류분을 청구하지는 않을 텐데 재산만 받고 자녀로서의 그 의무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등한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도 못 받은 자녀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소송은 되도록 하고 싶지 않지만 돈이 욕심 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말하자면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유류분 소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미 증여를 해버린 그런 이제 생전 증여 재산 요거와 관련해서 좀 소송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네. 유류분 소송을 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을 한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의 이제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 10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는데 내가 이제 되찾을 수 있냐, 유류분으로 이제 상속 지분의 절반이라도 청구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는데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유류분 제도가 생겨난 이후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판례를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이만큼 찾아왔다. 제가 대리한 사건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딸이 이제 아들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받은 다음에 이제 아들로서 권리를 그만큼 찾았으면 의무도 좀 그만큼 해주면 사실 딸들이 화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대리했던
그 의뢰인분들 여성분들은 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지성인이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이제 제가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아들로서 의무를 다 했으면 또 뭐 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여를 해줬으면 생존에 계신 어머님에 대한 그 아들로서의 이제 부양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했으면 내가 유류분까지 청구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를 홀대하고 어머니는 사실 아들에게 다 주느라고 어머니는 사실 받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부양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딸이라도 내 유류분을 받아서 이걸 우리 어머니 섬기는 데 쓸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도 그렇게 해서 딸이 이제 아들 둘, 첫째 아들과 이제 큰오빠, 작은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했죠. 근데 큰오빠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간 것이, 증여로 된 것이 있어서 유류분 지분을 인정받았는데, 이제 작은오빠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이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상속 지분, 유류분 지분을 청구했는데, 이 둘째 오빠는 자기가 이제 등기부에는 증여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돈을 다 댄 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항변을 하시고 증거를 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죠. 등기부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여된 재산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고 또 한 케이스는 이제 딸들이 이번엔 좀 딸들이 많아요. 이제 딸들이 한 4분 정도 되는데 아들은 이제 막내 아들 1명이세요. 근데 아버님께서 재산이 상당히 많은 자산가셨는데 아들에게만 이제 다 증여를 하고 심지어 아들의 배우자와 손주에게까지 이제 아들 가족에게만 오직 다 몰빵을 말 그대로 몰빵을 해주셔서 딸들이 너무 억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이제 결국은 유류분 소송을 해서 그 유류분 지분만큼은 찾아오셨고 뭐 너무 많은 재산이셔서 유류분 지분으로만 받은 것만 해도 좀 상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으셨죠.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성공 보수금으로 뭐 사실 5% 밑으로 봤는데 성공 보수금만 해도 뭐 수천만 원이 된다는. 근데 이제 유류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주택, 뭐 부동산, 땅 이런 거를 물려주셨다. 네. 근데 오래전에 미리 증여를 해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소송을 하면 그 가치가 확 올라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얼마 정도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상속 재산은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증여한 재산도 판례는 상속 재산의 성급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상속 재산으로 받아 가실 부분인데 성급 미리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준 재산도 다 상속 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그 유류분 지분율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또 상속 재산의 평가 시기는 결론적으로는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뭐 20년 전에 작은 땅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됐다. 돌아가신 시점이 1억 원이었다 하면 그 재산의 평가 시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억 원으로 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저 오늘 엄정숙 변호사님과 함께 유류분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빵해줘서 좀 억울하다 그러면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자기 상속 지분만큼은 찾아올 수가 있고 유류분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에 가치와 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 초청해서 궁금한 점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